안녕하세요. K&L 코리아 권덕근 임고은입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볼까요? 오늘은 이제 저희 인고은 선생님의 전문 분야예요. 그래서 요즘에 사실 이제 언론에도 많이 노출이 되고 얼마 전에 그 아주 히트친 드라마 우영우 오른쪽에도 우영우 이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좋은 이미지도 하게 되고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언론에 노출도 많이 되고 우리 아이가 자폐일까요?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표현들을 요즘에들은 다들 알고 계셔가지고 얘가 자폐 스펙트럼이 있나요? 뭐 해당되나요?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사실 영유아 검진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도 이른 나이에 걸러내자 뭐 이런 것도 좀 맞아요. 있고 근데 어떤 경우에 우리 아이가 그런 자폐 스펙트럼에 해당되는지 좀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우리가 흔히 고식적인 자폐라고 하는 옛날 영화 마라톤 이런 데서 나오는 되게 특별한 특이한 목소리에 어떻게 보면은 특이한 몸짓을 하는 그런 고식적인 자폐증이 이제 그런 식으로 진단을 하지는 않고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 해가지고 사회성 언어 학습 이런 것들이 발달이 스스로 하기 조금 어려운 아이들을 이제 저희가 보통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어떻게 보면 예전에 비해서는 진단되는 레인지가 엄청 넓어진 거네요. 네, 그래서 실제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이제 걱정을 제일 많이 하시고 오시는 부모님들이 돌 한 6개월쯤 됐는데 눈을 안 마주쳐요. 그거랑 호명 반응이 없다. 이름을 불렀는데 애가 반응이 없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저희 아들도 옛날에 그랬는데 애들이 뭐 일렬로 맞아. 장난감 세우잖아요. 그럼 어머 우리 애 자폐인가 봐. 그리고 자동차 계속 바퀴 돌리고 있고. 그쵸. 사실 물론 자폐 애들이 시각 추구가 있어서 뭐 일렬로 세우는 거를 좋아하기는 해요. 그렇다고 자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 전후 영유아 검진 할 때 아이가 엄마랑 뭔가 상호작용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라고 할 때 이제 제일 의심을 많이 하고 오시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진단을 내리는 그 스펙트럼의 기준 해당되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자폐 스펙트럼 장애 이제 요새는 ASD라고 해서 어머니도 그냥 우리 애는 ASD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진단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옛날에는 세돌 쯤에는 진단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의심하기 시작하는 게 평균적으로 한 18개월 전후 말이 안 되면서 제일 많이 진단이 되는 나이가 3돌에서 4돌 사이예요. 근데 실제 초등학교 때 자폐로 진단되는 애들도 있고요. 성인이 돼서 자폐로 진단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검사 도구는 있어요. 뭐 에이도스라고 하는 검사도 있고 엠챗이라고 하는 검사도 있고 근데 기본적인 원칙이 단일 검사로 자폐를 진단하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장기간 적어도 6개월 이상을 의사 선생님이랑 부모님이랑 혹은 뭐 언어치료사나 놀이치료사나 이런 사람들이 같이 아이를 한 6개월은 관찰을 해야 저희가 진단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쉽게 이제 의심할 수 있는 증상들 이런 경우에는 그 6개월간의 검사를 한번 지켜봅시다 하는 경우가 어떤 행동을 아이가 보일 때 그걸 이제 해줘야 되나요? 제일 중요한 거는 언어예요. 자폐 아이들 중에 고기능 자폐인 아이들은 실제로 학습 능력도 어느 정도는 있고요. 근데 자폐 스펙트럼의 어떠한 형태든 간에 언어 발달은 잘 안 돼요. 언어를 배운다고 하는 게 단순히 암기는 아니거든요. 여기서 주세요를 배워서 주세요를 했다. 그럼 다른 상황에서도 쓸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모방할 수 있어야 되고 모방한 거를 또 어디선가 비슷한 상황에서 쓰려면 굉장히 많은 인지 기능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무리 고기능 자폐든 아니던 간에 엄마하고 아빠하고 상호작용이 안 돼도 언어 발달이 정상이면 사실 자폐대로 진단을 잘 안 해요. 근데 아무리 상호작용도 좋고 뛰어놀고 뭐 상동행동이나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자폐 아이들의 모습을 안 보이더라도 말이 안 늘면은 지켜보다가 결국은 자폐로 진단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언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자폐에 대해서는 진단이 빠르면 빠를수록 네. 이제 아무래도 치료의 그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예후가 좋다라고 네, 알고 무조건이에요. 계세요. 얼마나 빨리 치료 중재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일생이 결정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말이 느린 애들을 최대한 기다려도 2돌에는 보통 언어 치료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적어도 그 즈음에 상동행동,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거, 반향어, 메아리 같은 의미 없는 소리들만 내는 아이들 이제 그런 거를 자폐 증상이라고 하는데 말을 못하는 애들은 반향어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상동행동도 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2돌부터는 언어적인 개입을 하면서 지켜보다가 확 따라잡기
하면 정상 발달인 거고, 만약에 따라잡기 속도가 너무 더디고 그러면서 말이 트이면서 반향어가 나오거나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6개월 이상 되면은 자폐를 의심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영유아 검진을 하잖아요. 한 번 딱 본 애들을 제가 어떻게 판단하기는 사실 쉽지는 굉장히 않아요. 어려워요. 다만 이제 꾸준히 저희 병원에 외래를 다녔던 아이가 영유아 검진을 했는데 체크를 하다 보니까 아이가 이런 부분이 좀 느리구나 한 경우에는 얘는 좀 더 지켜봐도 돼요. 얘는 지금 정도 개입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네. 좀 개입해 주는 시기가 점점 빨라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각보다 또 괜찮아지는 아이들도 있지만 또 진단을 받아오는 아이들도 있고. 뒤집어 놓고 말하면 일찍부터 의심을 해서 같이 관찰하면서 이제 보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이제 너무 걱정이 돼서 의뢰서 써달라고 해서 이제 대학병원 가시면 아이 한 20분 보고 얘는 자폐예요 진단을 또 받고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막상 와서 봤더니 자폐는 아니고 심한 ADHD였거나 아니면 이제 지능이 조금 낮거나 혹은 너무 기질이 남한테 관심 없는 애들이 있거든요. 기질 검사하면 사회적 감수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낮은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할 거 다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아주 유명하신 선생님이라고 해도 한번 딱 보고 얘는 자폐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주 긴 시간 동안 꼭 특수 클리닉을 안 오시더라도 나라에서 해주는 영유아 검진 시기에 맞게 항상 보시면서 항상 같이 보는 소아과 선생님하고 아이의 발달에 대해서 그때그때 상의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오늘 언급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이 보이는 증상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런 절차 결국은 장기간 동안 관찰하는 게 필요하고 시기에 맞게 가서 치료가 개입이 돼야 되면 개입해 주는 게 좋다라는 거를 실제로 말씀드리고 개입을 싶어요. 하면 아주 어릴 때부터 이제 언어 치료도 하고 감각통합 ABA 뭐 이런 여러 가지 행동 치료도 하고 하거든요. 외국에서는 특히 더 적극적이죠. 나라에서 지원이 많아서. 그래서 성인 자폐증인 사람이 일상생활 하는 것들의 이제 영상을 봤는데 전혀 자폐인 거 모를 정도로 굉장히 사회성도 결국은 학습되는 면이 크거든요. 물론 어른이 돼서도 언어 치료는 해요. 하기는 하지만 일상 대화를 하거나 하는데 전혀 문제 없고 직장 생활 하는데도 문제 없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얼마나 적극적으로 관여하는지에 따라서 아이의 기능이 월등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자폐 스펙트럼 요즘에 하도 이슈가 되고 있어서 한번 다뤄봤고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하면 질문 달아주시면 저희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임고은 선생님은 이런 질환 관련해가지고 혼자 또 고운맘 그 채널을 운영하고 계세요. 그래서 한번 기회 되시면 가면 아주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으니까 한 번씩 참고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또 저희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